만약 전쟁 상황이라면은 북한군이 쳐들어 온다, 혹은 큰일이 근처에서 산불 같은 게 난다 해서 우리 동네로 번져온다면은 그때 이제 대피하는 거죠. 전쟁 시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국민들이 비상식량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없죠. 평상시에 이쪽에 관심이 없으면은 더 패닉에 빠지고 사람들 공포에 질면은 그럼 바보 멍청이 빌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여자분이면은 이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비상시에 남자들이 지켜주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티브 작가 진입니다. 저는 PD 필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로 이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우승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도시 재난 생존 전문가라는 독특한 길을 걷게 되신 계기를 묻고 싶어요. 많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질문들이 혹시 어렸을 적 죽을 뻔한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아니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영화나 또 만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큰 재난이나 또 종말적 상황에서 주인공들이 살아남는 이런 책이나 만화가 좀 흥미를 끌었어요. 특히 이제 미래소녀 코난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담은 만화였었거든요. 그 주인공이었던 코난이 저의 지금 닉네임이기도 한데요. 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한국에 이제 큰일이 난 적이 있었어요. 강원도에 무장공비 간첩단이 침투를 해갖고 한 3달 동안 국내에서 이제 모든 군인들이 총동원이 되고 난장판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군대에서 투입이 돼갖고 이제 한 달가량 같이 이제 작전한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전쟁 영화 되게 재밌고 좋아했었는데 그 상황을 겪으면서 야, 만약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전쟁이 터지면은 대환장 파티가 나겠다 이런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내일 당장 설 한복판에서 영화 부산행 같은 좀비 사태나 아니면 국가 마비급 재난이 발생한다면 아무 준비가 없는 평범한 한국인 입장에서는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다고 예상하시나요? 정말 극단적인 경우라면은 일주일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일단 먹을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뭐 쌀부터 메주, 뭐 된장 이것저것 많이 쟁여놨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고 뭐 일주일에 한번 마트에 간다던가 뭐 쿠팡으로 3, 4일마다 한 번씩 주문을 하는데 만약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집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일주일도 버티기가 힘들고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상 식량들이 이제 최소한 한 달치는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전시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를 해갖고 최소 15일분의 비상식량과 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공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국내에 그렇게 준비된 분들은 정말 한 10%도 될까 말까 생각이 들고 만약 큰일 터지면은 정말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지금 대전에 어떤 아파트에 대정전이 나갔고 지금 한 4날 정도 이 정전 사태가 지속이 됐어요. 전기 배선이 다 타갖고 단시간 내에 복구가 힘든 상황인데 꽤 오래 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니까 통신도 안 되고요. 또 가스도 안 되고 물도 안 나오는 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승강기도 못 쓰기 때문에 뭐 저층 사람들은 괜찮지만 고층에 있는 분들은 이동도 못 하고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돼, 가스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재미있는 거는 지자체에서 매일 1인당 1개씩 양초를 지급을 해주는데 뉴스 영상을 보니까 한 개 더 줘 막 싸우더라고. 근데 이 지자체에서는 화재 위험 때문에 하루 한 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에 양초나 손전등도 없어갖고 양초 한 개 더 달라고 막 싸운다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요즘 분들이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정말 큰일 터지면은 그 다음날, 4다음날로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너무 걱정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인들은 대중문화 컨텐츠로서 좀비 장르를 포함해서 아포칼립스 장르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돌릴 수 있기도 한데 왜 대비를 안 할까요? 언제든 큰일이 터질 수 있다는 거 막연히 느끼고 있지만은 내가 입 밖에 말을 하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내가 준비를 하면 정말 그게 현실이 될까봐 겁내는 거죠. 특히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전쟁 위협이 실존해요.
외국에서는 실제로 2017년도에 한국에 전쟁이 날 뻔했다고 걱정을 하고 그때 많은 외신 기자들이 이제 찾아와갖고 저도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한국 내에 있는 20만 명의 주한 미국인 시민권자들을 모두 대피시키려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그 주위에 있던 뭐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들이 깜짝 놀라갖고 달려갖고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실제 전쟁 납니다. 이제 뜯어 말려갖고 그게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실제 그때 전쟁 날 뻔했던 거를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겨우겨우 무마가 됐던 거였어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실제 한국에 전쟁 날 뻔했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때 대부분 괜찮아, 뭐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낙관론만 하고 이제 안도를 했었던 거죠. 그때 정말 운이 좋았던 거지 큰일이 날 뻔했었던 거고, 이런 경향은 각 나라마다 다 조금씩 그 분야로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지진이 정말 엄청나게 심하게 나고 있고 우리가 보면 좀 심각한데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고 정말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나도 담담하다고 하죠. 또 미국 사람들은 주위에서 총기 테러가 되게 잦아갖고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 총기 테러가 많은 나라에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을 해도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좀 막연하게 안도를 하거나 오히려 회피하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미디어로서만 아포칼립스 장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위험한 착각 같은 게 있나요? 있죠. 뭐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갑자기 불이 한쪽에서 났다. 그럼 빨리 대피를 해야 되죠. 근데 불이 났다 하면은 이제 핸드폰 꺼내들었고 이제 셀카를 찍으면서 화재 인증 이렇게 SNS에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큰일이 터져도 별일 없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나는 괜찮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인이 그러면 괜찮아. 근데 전문가나 또 정치인, 또 관료들 이런 사람들까지 한다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막연한 낙관론, 아무튼 무신경이 있어갖고 법적으로는 별별 그 세세한 법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옥죄면서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큰 오류나 그런 신경 못 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어떤 단체, 정부 기관들은 큰일이 터졌을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들이 패닉에 빠지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들 되게 무서워요. 저는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위원으로 활동을 해갖고 회의 같은 데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이나 뭐 소방관, 군인들, 각계 고위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비상상황 때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들이 패닉에 빠져갖고 자기들의 통솔을 이제 받지 않는 것들 가장 무서워하고 거기에 어떻게 해야지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더라고요. 제가 듣고 가장 놀랐던 거는 그 지하철 역사 안에 방독면 함이 있잖아.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 지하철 역사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데 방독면 함에는 뭐 50개 이하로 얼마 없죠. 저는 이런 거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학자나 담당자들이 절대 늘리면 안 된다. 오히려 늘리면은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패닉에 빠져서 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 반대를 한다. 이렇게 발언하는 분도 제가 직접 들어갔고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일리는 있다 하더라도 너무 과한 거고 또 사람들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무방비이기 때문에 그 비상 상황 때 더 패닉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비상시를 대비를 하는 사람들, 보통 미국에서는 프레퍼라고 해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전에 이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비상 상황 시 뭐가 필요할까? 또 비상 식량은 뭐가 있어야 될까? 호신 무기는 뭐가 있어야 될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하나 둘 준비하고 비축을 해두다 보면은 좀 더 여유로워지고 나중에는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지금 딱 나한테 필요한 거는 재난이야 이렇게 오히려 큰일이 터지기만을 바라는 약간 그 신정까지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쪽으로 생각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더 패닉에 빠지고 당황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의 대체적인 정책 방향은 이 통제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국민 보호를 생각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가장 쉽게 떠올 수 있는 게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가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전문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전쟁 시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국민들이 비상식량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없죠.
또 재난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때 그 위원회 회의에서 느낀 게 지진 전문가가 있었는데요. 그때 만약 우리나라에 진짜 동일본 대지진 같은 큰 지진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걱정 마, 한국은 그런 일 없어 하고 자신 있게 말을 했었어요. 그게 2016년 경주 대지진이 터지기 1년 전이었었어요. 그래갖고 뭐 학교나 일반 건물들도 무너지고 빌라도 피로테가 박살나고 그랬었는데 하다못해 지진 전문가들도 최악의 상황 대비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지진부터 해서 자연재해, 심지어 전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내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대비하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알려주는 분들이 없어요. 남들보다 준비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국내 매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볼 매체들이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생존이나 프레퍼에 대해서 뭐 책이나 잡지들도 많이 있고 요즘 뭐 유튜브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이제 단편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이제 걸려야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추천하는 것들은 저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재난방지청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지진부터 풍수에 태풍, 전쟁, 뭐 팬데믹까지 각 상황별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국 언어로 심지어 한국어로도 쉽게 매뉴얼화가 되었고 무료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일본 도쿄의 그 지자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도쿄 방제 매뉴얼이라고 그래갖고 거의 500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 그 대지진이 터졌을 때도 우리나라에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도쿄 방제 매뉴얼들이 한국어로 다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때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런 미국이나 일본의 재난 방재청 사이트에 들어가고 보셔도 좋겠고요. 또 그 외에 뭐 뉴질랜드라든가 또 유럽의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다 정부에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확산이 되고 이제 좀 있으면은 뭐 유럽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갖고 그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전쟁 시 시민 대처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많이 배포를 해요. 뭐 준비할 식량들, 장비들, 행동 요령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어 배포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제가 추천하는 거는 1994년에 보스니아에 내전이 터져갖고 1994년부터 96년까지 2년, 3년 동안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이 아포칼립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세이코라는 생존자가 그때 얼마나 끔찍하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이제 그 수기를 쓴 게 인터넷에 있거든요. 이건 셀코 내전 생존기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 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재난 영화를 보면은 쓰나미가 몰려오는데도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실제 재난 상황에서 인간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이고 또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그 평소에는 이제 저처럼 재난 생존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재난 영화 같은 것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난 영화라는 게 재미도 있지만은 뭐 좀비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빌런들이 나오죠. 영화 보면은 저렇게 바보처럼 행동을 하나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빌런들이 당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쪽에 관심이 없으면은 더 패닉에 빠지고 사람들 공포에 질면은 그럼 바보 멍청이 빌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빌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쪽 관심을 갖고 뭐 저의 영상이라든가 책 같은 것들, 영어 같은 것들 이제 보시다 보면은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난 발생 직후에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건 성별 차이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키도 작고 체력도 약하고 생존 기술에서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이 총기 사격법 같은 거 배우기도 하고 야외에서 뭐 텐트 치고 불 피우고 살아남는 각종 훈련도 하고요. 또 제대 갖고도 이제 직장에서 뭐 민방위 예비군 다 하면서 교육을 받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교육 받을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큰 재난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하면은 남자보다 여자의 사상자 비율이 2배가 더 높아요. 하다못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뭐 그에 많은 뭐 생존법 같은 것들도 모르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자분이면은 이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 비상시에 남자들이 지켜주지 않거든요. 옛날 뭐 타이타닉 때처럼 배가 침몰을 하는데 여자들부터 배 태워 하는 게 지금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여자들도 나는 내가 지킨다 생각을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하지만 또 여자분들이
유리한 점들도 있어요. 남자들은 좀 무모하고 조심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을 좀 자초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자들은 또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뭐 직감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좀 더 이쪽에 대해 관심을 갖고 비상식량을 마련할 때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유리하죠. 좀 여자분들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생존 재난 쪽으로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설 풀의 죽음이나 보스니아 내전 생존자 레딧 증언을 보면 좀 일반인이 보기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야기 속 내용과 같이 공권력이 붕괴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안 좋은 선택을 해야지만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 생존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특히 이 보스니아 내전 생존자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우리도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또 3일만 굶으면은 담을 넘는다. 뭐 이런 것처럼 당장 우리 집에 먹을 게 떨어져갖고 애들이나 아내들이 죽어가고 있다. 나 같아도 당장에 옆집 가갖고 문 두드리고 또 거기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 하면은 달라고 막 꽝꽝꽝꽝 두들기면서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난 상황이 이제 크게 되면은 경찰이나 군대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실제로 10년 전에 필리핀에 큰 태풍이 닥쳐갖고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한 달 동안 난장판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현지 경찰이나 또 뭐 군인들까지도 약탈에 가담을 했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뭐 경찰들도 자기 가족이 굶으면은 총이 있으니까 뺏으려 들겠죠. 뭐 그런 것처럼 비상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상시에 어디로 이제 도망가거나 피난 가는 것들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내 집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아파트 위주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딱 현관문만 닫고 내가 그동안 비상식량들, 물들, 각종 생필품 같은 것들 준비해 놨으면은 상황이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잘 까먹고 버티면서 베란다에서 밑에 쭉 내려다보면서 저기 난장판이네,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준비가 필요한 이유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아포칼립스 같은 상황은 충분히 될 수가 있다고 봐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못 버틸 상황이라면은 도망가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일반인들이 하면은 자기 집에서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자연재해든 뭐 폭동이나 테러든 전쟁이라도 가장 안전한 곳은 내 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식량 같은 것들 준비한 것들로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진정이 되거나 혹은 파악이 될 때까지 버티면서 집에 있고요. 만약 전쟁 상황이라면은 북한군이 쳐들어 온다. 혹은 큰일이 근처에서 뭐 산불 같은 게 난다 해서 우리 동네로 번져온다면은 그때 이제 대피하는 거죠. 그래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그 힘들면은 피난 간다. 이런 원칙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집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대피를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이제 비상식량이죠. 먹을 게 없으면은 빨리 이제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 구해오든지 대피를 해서 딴 데서 찾는 거고요. 집에서 식량이 많이 있으면은 더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라면은 대부분의 상황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식량들을 이제 준비하라고 해요. 그래서 라면도 좋지만은 국수가 더 좋고, 그 외에 뭐 식용유나 설탕, 밀가루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먹던 걸로 한두 달치더라도 더 준비해 두면은 나의 생존 확률이 두세 배는 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집들이 집에 먹을 게 일주일치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큰일이 생기면은 위험을 각오하고 집 밖에 나가서 뭐 구하든가 싸우든가 뭐 좀비랑 싸우든가 위험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거의 몇 년간의 식량이 집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탈출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많이 준비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오래 버티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이제 물 같은 것들은 소모량도 많은데 오래 이제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존 지식 같은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물을 정수하고 또 불을 피우는 방법, 또 야외에서 방향을 찾고 또 집을 짓고 버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고, 생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오히려 이제 또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게 너무 많은 것들을 집안에다가 이제 비축만 하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은 그게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떠나게 되면 또 위험 상황이 몇 배나 이제 증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미리 평소에 이제 많이 배우고 보고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존 지식은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내가 이 장소가 아니라 뭐 딴 데 가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물건이나 장비보다는 뭐 그 위에 있는 게 저는 기술이나 지식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경찰과 군대 등의 공권력이 100% 증발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요? 유언비어라고 보고 있어요. 유언비어, 가짜뉴스 같은 것들. 처음에는 일단 놀라지 않고 냉철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뭐 유튜브라든가 뭐 SNS 이런 거 보면은 이상한 나쁜 뉴스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휘말려 갖고 가서는 안 될 쪽으로 간다던가 또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나만의 어떤 기준이나 지식 같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남한테 이제 휘둘리지 않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쉽지는 않고, 또 계속 평상시에 내가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 것들이죠.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을 선별하시는 개인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다양하게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고, 또 그 소스 같은 것들이 출처를 이제 봐야 되죠. 또 외신 같은 것들을 이제 보는 방법들도 있고, 만약 한국에서 어떤 전쟁 뉴스가 터졌다. 자, 그러면은 국내 뉴스들보다는 해외 뭐 CNN이나 뭐 ABC 뉴스 이런 것들 보고, 또 한국 내에도 이제 주한미군 방송들이 있어요. 그 AFKN이라고 한국 내에서 주한미군 대상 방송하는 그 라디오 방송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단파 라디오 같은 것들을 통해 갖고 이 주위에서 주변국들이 어떻게 뉴스를 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라디오가 있으면은 뭐 인터넷이나 전화가 끊긴 상황에서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라디오 같은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셔야 되죠. 또 국내에서는 국내 정부라든가 군은 그 보안상 아무래도 좀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뭐 인터넷이든 라디오를 통해서든 정보를 얻는 게 더 좋은 거죠. 이렇게 치안이 무너진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심리나 군중의 폭력성은 어떻게 변한다고 보시나요? 비상시일수록 사람들이 더 그 통제력을 잃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점령기에서 정말 끔찍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서로 형제 국가, 말도 통하고 문화도 똑같고 종교도 똑같고 서로 평상시에 이제 왕래하고 교류를 하고 친척들도 많이 있는데, 전쟁이 나서 서로 이제 갈라지니까 나중에 서로 이제 그 민간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지하실에서 고문도 하고, 그게 이 현재 어떤 문화 규범이라든가 법, 뭐 경찰 이런 게 없고 내가 총을 갖고 있다, 무기를 갖고 있다 생각하니까 평소에 숨겨져 있던 그 잠재의 욕망들이나 그런 서형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전쟁뿐만 아니라 큰 재난이나 그 사고 시에도 똑같이 날 수가 있어요. 이 동일본 대지진 때도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대피소로 피난을 했었는데, 우리가 평상시 일본인들은 규범을 잘 따르고 조용조용하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도에 된 거 따르면은 그 대피소에서 많은 여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이건 뉴스에도 검색이 돼요. 그 이유가 지진과 이제 쓰나미가 닥쳐나가니까 한동안 뭐 경찰이나 군이나 또 외부 구호 인력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폐쇄적인 시설 안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밥 주려면은 너는 내 말에 따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욕망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들이지. 그런 상황들이 전혀 영화에서만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 현실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사회에서는 각종 범죄 사고들이 나고 있고 흉기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왜 저렇게 할까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비상시에는 더 많아진다는 것들이 인정하긴 싫지만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집이 가장 안전한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자신을 지켜줄 집마저 무너진다고 가정할 때 보통 사람들이 미군 기지로 달려가라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안전한 장소가 있을까요? 미군 기지에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제 끝나고 미군들이 떠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를 달려가고 들여보내달라고 막 시위하고 사정사정 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 부모가 아기를 집어 던졌어요. 미군들한테 이제 이 아이만이라도 받아달라고 애기 던지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달려가는 비행기에 쫓아가 바퀴에 올랐다가 뭐 1000m에다 떨어져 갖고 이런 경우도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비상시에 내가 대피할 만한 장소들을 집 외에 다른 것들에 미리미리 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 이제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평상시에도 뭐 지방에 있는 뭐 나의 어떤 고향집이라든가 부모님 집 아니면은 처갓집이라도 좋고요. 또 친척집 같은 경우도 명절 때 가갖고 미리미리 인사하고 선물도 드리고 해서 눈도장에 찍거나, 또 더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방에다가 집 같은 것들을 사놓고 평상시에는
내가 주말이나 뭐 휴가 때 가서 쉬는 용도로 쓰지만은 비상시에는 그런 곳에 가서 대피할 수 있는 분들도 제 주위에 많이 있어요. 의사나 또 교수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갖고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돈 많은 재벌들, 부자들, 또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우리는 이제 보험만 하나만 딱 들고서 다 됐다 생각하지만은 그런 여유 있는 분들은 비상상황 시 내가 어떻게 해야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이라든가 심지어 외국에다가 내가 대피할 장소들을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요. 서민들도 뭐 큰 돈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제2의 보호소를 출발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땐 도로는 마비가 될 것 같아요. 걸어서는 힘들고 차로 갔을 때는 이제 소음이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동수단을 골라야 될까? 맞아요. 일단 큰 재난이나 전쟁이 터지면 도로에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차 타고 가려고 이제 막힐 수가 있겠죠. 뭐 재난 영화 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가장 이제 먼저 내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쪽에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한 발이라도 먼저 1시간이나 먼저 떠나면은 길에서 이제 봉쇄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뭐 전쟁 상황도 마찬가지. 그래서 먼저 출발하면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게 힘들다 하면은 뭐 차 외에도 다양한 이동 수단 같은 것들 미리미리 이제 준비한 방법들도 있어요. 저는 오토바이 이제 평생 안 타다가 이쪽 연구를 하면서 그럼 비상시에는 오토바이가 좋겠다 싶어갖고 오토바이도 이제 사서 대피를 하는 그런 연습도 하고 있고요. 자전거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경기도 외곽 쪽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차로 1시간 정도 거리 비상시에는 자전거를 타고도 몇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곳에다가 별장 겸 대피처를 이제 사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해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크게 아니더라도 뭐 전동 킥보드 어플로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빌려갖고 간단히 이제 그 킥보드를 타고서라도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평상시에 이제 준비해 두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운 좋게 저희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탈출을 할 수 있다면은 좋은 일이겠지만 나중에 가서야 그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고 고속도로에 갇힐 때를 대비해서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좀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유지하려면 평소에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항상 비상구를 보고 있어야 돼. 극장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공간에 왔을 때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하나, 둘 이렇게 이제 그 위치를 봐두는 습관들 저는 뭐 이렇게 한 번씩 봐두고 있거든요. 또 극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 갈 때도 가운데 있기보다는 그 비상구 근처라든가 계단 근처에 있다가 큰일이 터지면 가장 먼저 대피할 수 있게끔 또 비행기를 타도 입구 쪽에 있는다던가 이렇게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있으면은 대피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눈치 같은 것들 그 위험 징조나 소음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도 먼저 움직일 수가 있고